2026년을 떠오르는 트렌디한 섹터와 종목 어디가 있을까요? 최현덕의 트렌드 원픽에서 만나보시죠. 오늘도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모셨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정말 멈출 줄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작년 말에 우리 증권가는 이제 코스피 목표치를 한 5천 정도로 잡았는데 그렇죠. 지금 2026년 거래일 이틀 만에 그 목표치를 거의 절반까지 달성한 모습이에요. 네. 이거를 이끌고 있는 두 대장주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가 아실 텐데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오늘 신고가 13만 6천 원 선을 또 찍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빨리 갈 줄 몰랐는데 어디까지 좀 예측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연말부터 이제 1월 달 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계속해서 신고가 급등할 것이다.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1월 들어서 본격적인 흐름 나와주고 있죠. 일단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3만 원 올렸던 증권사들도 지금은 약간 좀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일단 13만 넘어갔으니까. 지금 일부 증권사는 15원 나오고 있고요. CT에서는 이제 지난 주말에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20만 원까지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말도 안 되게 올리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게 사실 디램 값도 올랐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더 좋을 수밖에 없었고 네. 최근에 들어서 HBM3E까지 가격을 50% 올렸습니다. 그게 이제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고요. 그러면 4분기 실적은 사실 3분기 기대했던 그 높은 실적보다 더 좋을 수밖에 없고 이 높은 4분기 실적이 지금의 어떤 사이클로 봤을 때 아마도 2, 3년 동안 유지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 정도의 가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사실 뭐 CT 20만 원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일단은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은 나오겠죠. 그럼 그때가 어느 쯤이냐라고 봤을 때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거든요. 아마 장전에 나올 텐데 지금 증권가에서는 지금 4분기 영업이익을 최대 21조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많이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사실 이 지금 급하게 늘어나는 이 HBM의 어떤 가격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고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엄청난 실적이 어떤 단기적인 어떤 이슈에서 잠깐 올라온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 전망이 이제 어떤 가이던스를 통해서 좀 확인된다면은 아마 그때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본다면 계속 올라가겠지만은 일단 실적 가이던스가 나올 때까지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고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는 이제 15일인가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전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지금 미국 ADL 상장에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라는 어떤 재공시가 9일입니다. 그러면 9일까지 뭐 주간사 선정에도 모두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하이닉스의 자사주가 미국 나스닥에 ADL 상장했을 때 이 마이크론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마이크론에 비해 점유율은 훨씬 높은데 뭐 2배, 3배가 높거든요. 근데 시총 거의 비슷하니 당연히 또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재평가받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이번 주 후반까지 계속 올라갈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이 많이 나 있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유 전략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1월에는 이렇게 반도체나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은 아마 모두가 가지고 계셨을 텐데 또 저희가 이 바이오 관련된 주들도 많이 급등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생각보다는 좀 부진합니다. JP모건 헬스케어가 이제 다음 주 12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보통 그 몇 년 동안에는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좀 많이 바이오주들이 빠지는 경향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올해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이 사이클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최근에 한 3년 정도 봤을 때 이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12월 달에 많이 올랐다가 뭐 빠르면 12월 말 또는 JP모건 헬스케어 당일쯤 해가지고 이 세너성 매물 나오면서 이제 반도체가 확 꺼졌던 그런 사이클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사이클로 봤던 건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오른 것이 아니라 11월부터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12월 초까지 그런 게 유지가 되다가 오히려 12월 달 내내 보시면 오히려 지금 12월 후반에 반도체가 많이 올라갔지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못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11월 때 올랐다가 지금 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또는 JP모건 헬스케어 끝나고 나서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사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 기술이전 금액만 보더라도 작년에 지금 3배가 먼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그런 금액이 기대가 되고 있고 특히나 이 JP모건 헬스케어는 웬만한 빅파마가 그냥 다 참석한다 보시면 돼요. 네. 거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기술 이전했던 빅파마의 내용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알테오젠, D&D 파마텍, 또 셀트리온, 또 삼성바이오 이런 기업들까지 메인 트랙에 나서면서 발표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불과 이제 뭐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총 1조도 안 되던 기업인데 그렇죠. 지금 이 D&D 파마텍의 기술을 가져간 메세라를 화이자가 인수하면서 그 화이자의 자본력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 빅파마들 관심이 꽤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D&D 파마텍이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또 지금 아시아 트랙에 선정이 돼서 발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작년까지 있었던 JP모건 헬스케어랑 지금의 어떤 분위기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만큼 이 K바이오의 어떤 위상이 커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이번 주부터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몇몇 기업들이 올라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제가 볼 땐 절대로 끝난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봤을 때 정말 훌륭한 기업이었는데 조정이 충분히 나와 있다. 그런 기업들은 매수 기업으로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제약바이오가 지난해 11월부터 계속 올라온 만큼 잠시 쉬어가는 걸 수 있으니까요. 네, JP모건 헬스케어가 끝난 이후부터도 계속 또 반등 기대해 보면서 네, 이렇게 저희 리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그동안 담아왔던 리뷰들 어떻게 종목들이 올라갔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기업이 SK 하이닉스입니다. 와, 오늘 또 신고가 70만 원을 또 찍고 내려왔죠. 네. 일단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까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사이클이 제 생각에는 80만 원은 갈 것 같은데 일단 이게 계속 가면 좋은데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또 좀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정 시가 언제쯤이냐라고 봤을 때 일단 1월 9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ADR 관련 공시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기대감이 올라가지 않을까. 특히나 1월 8일도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목요일까지는 갈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 좀 수익 실현 좀 하시되 일정 부분의 물량, 꽤 좀 그 큰 물량은 그래도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가져가면은 솔직히 지금보다 수익이 더 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일부 수익 실현하시되 나머지는 꼭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보유하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일부는 좀 수익 실현을 하시되 나머지 물량은 좀 보유하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리뷰 들어가 볼게요. 저희 오늘 종목들 다 대부분 20%, 30%다 올랐거든요. 네. 테크윙도 이렇게 22% 수익을 저희가 냈는데 오늘도 급상승하고 있죠. 어떻게 그러니까 테크윙도 제가 바닥에서 한번 말씀 좀 드렸던 건데 12월 초까지 바이오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는 빠졌다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테크인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 올라가는 종목 다 메모리거든요. 근데 지금 테크인 같은 경우는 이 HBM에 들어가는 핸들러 이걸 지금 이 메모리 3사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실 이 HBM 관련 종목들이 급등할 때마다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실제 이 HBM 증설이 시작되고 나면은 그 매출을 또 그대로 갖고 갈 수 있는 게 테크인이기 때문에 이 전고점까지의 상승은 충분히 나올 거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보유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테크윙 저희가 이렇게 충분히 조정 나온 상태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전고점까지 좀 노려보시는 것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리뷰 들어가 볼게요. 역시나 또 반도체 종목인데요. 한미반도체 12월 22일에 매수한 이후에 벌써 또 30%의 수익을 냈습니다. 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또 수익을 낼 수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 단위의 그 시총이 나가는 종목인데 지금 이런 우량주가 다 급등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하이닉스가 이원화시키기 위해서 좀 말도 되게 많았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뭐 이 한미반도체가 어떤 그런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의 삼성전자 실적도 HBM3 가격이 올라가면서 장비 단에서도 지금 HBM 장비 쪽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 1번 종목이 올라가는 거고 이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표했던 주가가 16만 원이었던 건데요. 맞아요. 일단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좀 수익 매도 하시고 나머지는 20만 원까지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하이닉스부터 삼성전자 이런 그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제가 워낙에 많이 말씀드려서 좀 급등이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이에 대한 어떤 전략, 그러니까 얼마에 팔고 얼마까지 가져가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그 밴드에 올려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밴드에 계신 분들은 오늘 올라간 글 보시면은 얼마큼 팔고 얼마까지 가져가는가 이런 것도 볼 수 있으니까는 밴드까지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미반도체 1차 목표가였던 16만 원은 이미 달성했는데 2차 목표가는 또 새로 세워주신다고요? 네, 20만 원까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지금 20만 원까지 가야 어떻게 보면은 작년의 전고점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결국에는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이미 신고가인 거잖아요. 네. 지금 한미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넘은 건 신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역사 신고가인 20만 원 부근까지 2차 목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2차 목표가 20만 원 또 세워보고 다음 마지막 종목도 리뷰 들어가 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두산 테스나도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12월 18일에 매수한 이후에 30%의 수익을 냈습니다. 얘는 또 어떻게 또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메모리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 쪽이죠. 아마 26년도는 제가 볼 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작년부터 수준을 해놨고요. 이제 3월부터 지금 양산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부터 양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삼성 파운드리가 정말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던 건데 이제는 확 바뀌어가지고 이 판이 뒤집혀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수익을 또 가져갈 수 있는 게 두산 테스나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 정고점 돌파 과정에서 이제 약간 변동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 조정이 나왔을 땐 다시 한번 매수 관점 말씀드리면서 역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일단 일부 수익 매도 하실 때 나머지는 좀 더 보유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산 테스나까지 저희가 전략 세워봤습니다. 요즘 이렇게 계속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최현덕의 밴드 들어가셔서 좀 자세하게 가격 전략도 함께 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요 섹터 들어가 봐야 될 텐데요. 오늘의 섹터는 바로 전선주입니다. 네. 또 제목을 반도체, 전력, 원전, 냉각, 우주, 로봇 이렇게 정말 포괄적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결국에는 하나로 좀 집중이 되죠. 결국 AI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적어놨냐면 다 사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이제 우리 지난주 이제 1월 첫째 주 거래일날 급등한 것도 이쪽이고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미국 시장에 급등이 나왔던 종목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원전도 그렇고 냉각도 그렇고 사실 그 연말에 많이 빠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월 첫 거래를 보게 되면은 반도체부터 전력, 원전, 냉각, 우주 로봇이 다 급등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AI 관련 종목들. 결국에는 우리가 이 AI 버블로 많은 종목들 조정이 나오게 됐습니다만은 이런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원전이나 냉각, 우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테마성이 좀 강합니다만은 먼저 올라서고 있는 거고 로봇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이번 연도부터 로봇이나 원전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가셔야 될 가능성이 크고 냉각이나 우주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그 스페이스X에서 어떤 상장 소식까지 이제 연말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먼저 움직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26년도는 이쪽은 무조건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뭐 다 알다시피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신고가 급등하고 있고요.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 주가가 계속 올라서고 있고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뭐 AMD, TSMC 다 급등하고 있고 지금 로켓캡부터 인투이티브 머신, 또 서브로보틱스 다 올라가고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뭐 그대로 좀 쫓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건데 그거를 또 확인시켜 줄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 6시에 이 젠슨 항에 이제 기조 연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CS를 이제 시작하면서 기조 연설이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냐. 작년 요맘때 이제 피지컬 AI라는 단어를 처음 이제 젠슨하게 쓰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피지컬 AI가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내일 같은 경우는 이 피지컬 AI에 대한 어떤 재정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일상생활로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런 기술이 시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젠슨학 연설에 있어서 결국 이 GPU보다는 원래는 엔비디아 하면 GPU인데 GPU보다는 피지컬 AI에 더 초점을 좀 맞출 것 같고 이런 로봇 같은 것들의 어떤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거기서의 어떤 그 엔비디아 역할 이런 것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최근에 로봇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늘부터 아마 세론성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꽤 크다. 오늘 다 빠지고 있고 다만 실제 이제 이 공급망에 들어가는 기업들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젠슨의 기존연설 보게 되면은 이 이후에 이 H 반도체 그러니까 커스텀 반도체 이런 쪽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통틀어 봤을 때 이런 걸 다 구동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는 지금 빅테크 같은 경우는 원전을 통째로 사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뭐 MS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가동 시작한 이 스리마의 원전을 20년 독점 계약했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원전과 직결된 이 데이터 센터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 빅테크 같은 경우는 이 에너지 통째로 다 구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 센터인데 네. 이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지금 전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올해 같은 경우도 전력 부족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뭐 반도체 다 봐야겠지만은 이 반도체 바로 뒤에 전력을 제가 써놨죠. 네. 지금 반도체 기업들 많이 올라갔는데 이 반도체 기업들 좀 무서워서 못 사시는 분들은 전력을 바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전력주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로봇, AI가 뜨거울 때 결국 그 뒷단을 받쳐주는 건 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가져온 전선주 어떤 종목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고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목해야 할 종목 바로 대한전선 가지고 오셨네요. 네. 대한전선이 단순하게 또 전선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일단 이 HVDC라고 해서 이 초고압 직류 송전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데이터 센터 부족하면서 뭐 해상이라든가 뭐 태양광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많은 에너지 원을 만들고 그거를 또 대규모로 송전해 드는 거잖아요. 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 HVDC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집중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AI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건데 지금의 어떤 전력 시설로는 이 그 전력 이동을 이제 그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HVDC가 증가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집중해서 지금 수주 잔고가 사상 3조가 넘은 겁니다. 이게 네. 작년 8월 기준 3조가 넘은 거고요. 연말 4분기 실적 때는 아마 더 넘어갈 가능성이 꽤 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최초 전선 회사이기도 한데 실제 지금의 이제 시장 캐파가 커지는 것은 이 고전압 해저 케이블로 불리는 이 HVDC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수가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실적이 크게 증가하면서 결국 AI 쪽에서 가장 필요한 건 전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은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장성이 정말 확실해 보이는데 어떻게 가격 전략 세워볼지 차트 통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1차 한번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 본격적으로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반도체 기업도 올라간 거 본다면 결국 반도체 기업 따라 올라가는 건 전력주가 될 수밖에 없고 네. 그중에서 실적이 또 가장 확실하게 확인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3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2만 1,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한전선 저희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하단 라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 있죠? 네, 오늘 4시에 무료 방송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부터 하이닉스, 뭐 원희가 IPS, 유진테크 등등해서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고 많이 수익 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략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은 결국 전력도 봐야 되고 바이오도 봐야 되고 로봇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또 이쪽에서 종목들을 한번 정리해 드릴 거니까는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실시간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4시부터 시작되는 무료 방송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